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실여고 화학원을 가르치게 될 화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네, 오늘 지금 예비 고2이기 때문에 지금 1학년이 끝난 마당에 통합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뭐 길게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일단 통합과학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뭐 리뷰 약간 해드리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우리 친구들 화학이나 기타 과탐 과목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거 좀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점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통합과학은요, 나올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잠실여고반 친구들이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요, 4명이 100점이 나올 뻔했는데 2명이 하나씩 틀려가지고 2명만 100점이 나오고요. 수강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50% 정도는 뭐 1등급 권역, 2등급 아깝게 2등급 문 열거나 뭐 그 정도, 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랑 처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사실 여기 학원 개원하고 나서 제 문을 열고 이제 처음에 통과를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제 뭐 되게 굉장히 공부를 막 되게 많이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거의 막판에 했기 때문에 뭐 거의 한 학기도 아니고 뭐 기말고사 정도 그렇게 준비해 줬으니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호흡을 맞춰갖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잘 따라와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마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뭘 얻었냐? 아, 공부를 이 정도까지 해야지 이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봤지 않았을 거예요. 공부를 했어도 그 문제를 풀었어도 그 문제를 푸는 게 얼마나 의미롭게 유의미한 이런 어떤 연결 구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공부를 했었을 터라 이런 내용으로 암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이 정도 분량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겨우 이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런 교훈들을 얻어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그 교육제 수업 방식들이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께서 제 동영상들을, 저 설명의 동영상들을 쭉 돌려보시면요, 뭐야 다 똑같잖아 이게 생각하실 텐데요. 다 똑같죠. 왜냐하면은 정확한 루틴과 구조에 의해서 수업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잠실여고 수업이 되는 거고 보인고 수업이 되는 거고 예비고일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학생들의 나이와 연령대가 다르다고 해서 수업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업에서는요, 예외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꾸준하고 마지막까지 종강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루틴, 그것이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와주는 학생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 사이에 100점이 그러니까 100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걸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따라한 친구들은 이제 100점의 권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 뭔가 변명이 생기고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못 해갖고 오고 안 해갖고 오고 주간 테스트 보면 망하고 하는 친구들은 여지없이 기말고사에도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더라도 제가 하는 이런 수업 방식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그것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100점이나 1등급이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뭐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고요. 이게 얼마나 잘 먹혔는지에 대한 중간에 시행착오 과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확신하고 학생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켰고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학생들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부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리그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통합과학을 1학년 때 굉장히 잘했고 4번 다 100점 막 97점, 98점 번역대에 있어가지고 1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2학년 1학기 화학 중간고사 를 보고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그런 사태가 이제부터 이제 펼쳐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과학이라기보다는 사회에 가까워요.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밀도 있게 그것들을 암기하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점수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고도의 사고력을 발휘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과학은,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국어 선생님이나 그냥 영어 선생님이 그냥
이거 자료 잘 정리해가지고 그냥 애 드립다 공부시키면 그것도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학이나 이제 물리나 생명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고도의 사고력 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것들을 이겨내야지만이 1등급 반열에 올라가는데 극상위권을 달렸던 1학년 때 굉장히 공부 잘했다고 알려진 친구들이 이과를 갔을 때 픽픽 쓰러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막 좀 은어로 막말로 발리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잠실여고반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좀 떠들어봤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 물화생지, 그러니까 잠실여고의 물화생지는 1년 컬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준 단위가 5단위로 잡혀 있는데 운영은 6단위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학교에서 졸업할 때 물화생지를요, 이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학기에 3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2번 이렇게만 하면은 졸업이 가능한데 3번, 2번 갖고 부족하다. 그래갖고 학교장 재량으로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래갖고 1학기 3시간, 2학기 3시간 해갖고 3시간씩 3시간씩 3단위로 1년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요, 중간원이 4개가 있는데 1, 2, 3, 4가 중간, 기말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를 딱 펼쳐보셨을 때 대문자로 1, 2, 3, 4라고 써있는 거 하나가 각각 중간, 기말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교육과정 운영은 대개 일반고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일반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과학 중점 학교나 과학 거점 학교 중에 집중 이수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 1학기에 완전히 화학을 끝내버리는 그런 이제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교육과정들은 보통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과학 중점고, 과학 거점고에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1년 커리가 시험 난이도에 영향을 미쳐요. 왜 미치냐면요. 일단 1학기 그 집중 이수를 해버리면은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위 그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그것들을 다 공부를 해올지 의문이에요. 따라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범위도 많은데 문제도 어렵다? 빵점 사태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감안하셔가지고 1년 그 커리 말고 6개월 커리, 즉 집중 이수로 가져갔을 때에는 문제를 좀 쉽게 내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되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빵점 방지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들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사정을 모르고 그냥 시험지를 들여다봤을 때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변별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사실은 그런 이유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 분량을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딱 해버리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다 못하고 시험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얕고 넓은 지식을 빨리빨리 체득하라고 그렇게 문제를 쉽게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 어머니들이 잘 알려져 있는 외대부고, 뭐 상상고, 북일고 이런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게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 잠실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냐? 그냥 잠실여고는요, 여학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뭐 보인고와 같은 그런 식의 문제 유형을 내고 있지는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내고 있냐? 제가 그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평균치를 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실여고에서 문제가 기출됐던 것들을 다 펼쳐보고 들여다봤을 때 선생님들이 어떤 식의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느냐를 그냥 여기다가 넣어드린 겁니다. 보면요, 단순 창작형 문항이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각되지만 8%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단순 창작형 문항이라는 게 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평가원 기출참조하고요. 모의고사, 이 고2 모의고사예요. 고2 모의고사. 수능평가원 기출참조는 고3 모의고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놀라웠게도 지금 비율이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쵸? 자, 객관식은 20문제 서술형 4개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객관식 20개에 표수령 4개를 넣고 계시는데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원의 양적 반응이나 4단원의 중화 반응 같은 거 들어가면 객관식 문제가 조금 많고 서술형 문제가 좀 없어지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2단원, 3단원 분자의 구조 이런 건 쉬우니까 그런 게 들어가면 이 객관식의 이 문항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100점은 64 플러스 16 해가지고 나머지 20점 수행평가를 빼고 80점 만점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약간씩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문제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있죠. 단순 창작형, 단순 문장형 창작 문항.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그냥 글씨로가 주르륵 써 있어갖고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기서 말장난을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말장난을 막 해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 문제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답인 것 같아도 이게 사이사이에 이게 조금씩 실수의 어떤 그 포인트를 넣어 놓으셔가지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기억 디귿이 답인데 기억, 니은, 디귿을 써가지고 뭐 틀린다던가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이게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이 들여다보기 전에는. 생각외로 이 문제 유형들은 한 2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총 24문제 정도에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수능형으로 문제를 출제하시는 방향으로 문제의 그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여지는 그 패턴을 수능형으로 많이 가져가시는 편이다. 잠시려고는. 그래서 지금 수능형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딱 눈치채셨죠? 자료를 해석해야 돼요. 이 뭔지 암호같이 생긴 이런 표 속에서 정보들을 친구들이 다 알아내야 되는 이런. 그러면 이제 답 나오죠? 요런 자료 해석형의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서 본인들이 자료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근데 이 자료 해석을요, 이거를요, 하루아침에 못해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개념을 잘 알고만 있으면은 주의 깊게만 풀면은 실수 포인트가 어딘지 잡아내면서 그거를 모면할 수가 있는데 얘는 해석 자체를 못하면 그냥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해석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배워가야 돼요. 근데 이게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배워가지고서는 알 수도 없고요. 또 처음에 기초 개념반 있죠. 맨 처음에 하는 개념반에서는 이런 걸 해주지도 않아요. 왜? 해줘봤자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본반에서 공부를 하고 난 심화 실력반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거의 이제 요 자료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거의 고3, 재수 정규반 이런 데서 이런 거 해석하는 방식을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공부가 그렇게 진행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거 수능 기출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거 출제됐었거든요. 개념형 문항은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항이어가지고 되게 무난한 거 하나 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전 교육과정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전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요. 7차 교육과정 이런 거. 지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을 마지막으로 끝낸 교육과정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거 이전 교육과정. 쉽게 해서 요거 문제 수능에서 이거 문제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요거를 풀었던 학생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대학 졸업하고 처음 가르쳤던 애들. 걔네들 지금 삼성전자 저기 책임연구원 하고 있어요. 걔네들. 그 애들이 수능 볼 때 봤던 문제들을 도대체 2005년, 6년에 태어난 이 친구들이 어디서 그 문제를 구하냐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시고 있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되고요. 근데 이미 이런 문제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워크북에다 다 넣어가지고 이미 준비를 다른 학원에서 다른 학교 애들은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원 기출 아까 말씀드렸죠. 나온다고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1등급을 위한 로드맵 어머님들께서 항상 제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문제를 보면요. 바로 손이 가야 돼요. 우리 내신 문항은요. 그거를 생각하고 앉았으면 늦어요. 바로 손이 가야 됩니다. 바로 손이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들이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 문제들이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회독수를 높였어야 돼요. 회독수를 높이는 방식은 물론 선행을 굉장히 많이 돌리면 회독수가 높아질 텐데 이게요, 그 회독을 한 번 돌릴 때 어떻게 밀도 있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저한테 어머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화학을 몇 번 돌리고 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 5번 돌렸으면 뭐예요? 밀도가 없으면 그 돌리나 마나지. 그래서 저는 한 번을 돌리더라도 굉장히 똑똑하게 돌려라.
깔끔하게 제가 매번 하는 수업 때마다 하는 그런 루틴을 그렇게 수행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2번만 돌리고도 잠실여고 그 학교 시험 100점 만든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본 1번, 심화 1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대비반 때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1등급을 나오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되게 어렵지는 않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3학년 전국연합이나 이런 수능 기출변형 같은 거,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저 다원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들은 극상위권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 정말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다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 있게 풀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중간중간에 이제 2단원, 3단원은 숨쉴 구멍이 있는데 1단원, 4단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을 때 손도 못 대고 그냥 그 뭐 한 2문제 나온 거는 그냥 틀리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식의 전략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개중에 있지만 저랑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다 맞춰야 되고 잘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바로바로 알아들을 정도로 회독수를 높여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1등급을 위한 로드맵에 해당할 거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창작형 문항 있잖아요. 그런 문항들을 대비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기본 개념형 문항 자체가 그 선생님이 만들어서 출제하시는 그 문항을 그대로 제가 다시 재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실수로 넘어가라, 낚시에 걸려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매번 실수하고 걸려 넘어지고 틀리고 고치고 하는 작업들을 해서 교훈을 삼아서 뱃속에 새겨야 학교 가면 안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지금 기본 개념형 문항하고 암기 자료에서 하겠다. 2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킬러가 되겠죠. 그 킬러 문항에 대한 방법론을 모르면 문제를 그냥 줘도 못 풉니다. 풀었는데 문제는 기억이 나는데 풀이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론을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디서부터 연필이 가야 되는지, 어떻게 먼저 손을 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테크닉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주로 이제 1학기 이제 중간고사 그 학교 시험 대비반부터 시작은 하는데 겨울방학 때 그거를 조금 이렇게 약간 친구들한테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지 그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1학기 중간고사 딱 들어가가지고 자 이거 해 이거 나올지도 몰라 하면 이제 아이들이 하나도 못 푸는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요 방법론을 살짝 1차 깔아줍니다. 대부분은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은 못 풀고요. 대부분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겨울방학 때 하고 간 친구랑 안 하고 간 친구의 그 1학기 중간고사 대비반에서의 태도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이제 방법론을 연습하기 위한 기출 유형 모음집이나 기출 변형 모음집은 이거는 이제 그 중간고사 대비반 할 때 들어갈 건데 미리 좀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려고요. 잠실여고 어머님들만 대상으로 설명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거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교육 개정과정 때 그 발표된 모든 모의고사들 때려 넣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태어난 그러니까 그 1년 전 2005년부터 제가 그때부터 수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했었던 그런 내용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들이 저랑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선생님도 다 가지고 계시고 선생님이 내는 문제에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풀고 들어가면은 거의 선생님이 내시려고 염두하셨던 문제는 다 여기서 잡힌다. 문제는 그걸 풀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문제인 거죠. 예. 일단 재료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출 유형 모음집인데 가끔 변형을 하세요. 변형한 것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문항인데 숫자 바꾸고 뭐 약간 자료 바꾸고 해가지고 비슷한 기출 변형 모음집 요거까지 하고 가면은 이제 수능을 쳐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미 했다.
그러면은 그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능까지 칠 정도로 대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까지 이제 준비를 해갖고 제가 시험을 보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100점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자,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 친구들 삶의 전부, 암기가 삶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암기가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소서 하면서 이거를 애들한테 한 사람당 막 한 10개씩 복사해가지고 줘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네 방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들고 다니고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줘도 돼. 같이 외우면 좋으니까 해갖고 암기가 하여간 3의 일부가 되도록 이거를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통암기 이런 자료들 요거 해야지 이제 좀 친구들이 좀 문제 잘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소서. 주간 테스트입니다. 주간 테스트는요, 이거는 이제 다른 수업에서도 똑같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만 다른 거예요. 이 내용만 10개 보고요. 제가 수업했었던 뭐 내용들 다 때려 넣어가지고 100점이 목표인 주간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리면 이게 쌍둥이 문제 풀고 가는 거는 제가 하는 모든 수업의 모든 주간 테스트의 쌍둥이 문제를 제가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되게 거의 다 얻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이 피드백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칭찬도 많이 해줍니다. 또 여자친구들이라서요. 제가 막 칭찬하고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짝짝 이런 거 해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간 테스트에서 이렇게 계속 100점을 받아버릇한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도 100점 받을 확률이 높은 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 내용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겨울방학 특강 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까지 다 못해요. 이 암기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잘 못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런 기출 유형 모음을 잘 풀기 위한 이런 중도 단계에서 겨울방학 특강 때 공부를 좀 안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학교 시험 대비반에서 문제가 이제 와그르르 쏟아질 때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좀 어머님들께서 요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주간 테스트도 좀 틈틈이 볼 수 있게 좀 해서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좀 준비를 좀 겨울방학 특강 준비를 좀 해주시면은 훨씬 친구들이 공부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1, 2, 3단계는 이제 어머님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요 4단계 잠실여고만을 위한 직보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중간고사 대비반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그 1년 커리로 돌아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수업을 가서 들으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개념을 잡는 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잠실여고에서 특히 잘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든가 선생님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프린트에다가 넣어준 그 학교만의 어떤 특색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 그 포인트들을 못 잡았을 때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잠실여고 같은 그런 이제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나 남학교에서 주로 쓰고 있는 전략을 하고 약간 포인트가 다르게 쓰시고 계세요. 이를테면 그런 이제 남학교 이제 인근의 보인고 같은 학교는 아예 그냥 정면 충돌해버려요. 그냥 뭘 하냐? 그냥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 그냥 킬러 제일 어렵다고 되어 있는 거 그냥 그거 뚝 내버리세요. 약간 데이터 고치고 선생님이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런 문항으로 25개를 구성해버리면은 아이들이 문제를 다 아는 문제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갖고 변별이 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화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고는 다 도망가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로 구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두 문제 정도 그 문제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넣어주시는데 그 속에서 엄청난 낚시와 엄청난 말장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연합반이나 다 때려놓고 하는 반에서 만약에 수업을 받았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특히나 극상위권 학생들은 하나, 두 개는 혼자 공부해도 하나, 두 개는 틀려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기 위해서 학원에 오는 거지 뭐 하나, 두 개 틀리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만점을 위한 퍼펙트가
이 단계, 그러니까 잠실여고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냐 안 해줬냐, 그게 이제 되게 큰 어떤 변별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애들을 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좀 다른데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 제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뭐 다들 겨울방학을 다들 이제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일단 어머님들께 제가 단독적으로 잠실여고반이라는 이름 하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짧은 시간 좀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아까 제 전화번호 혹시 거기 있었을 텐데요. 예, 요거. 예. 여기다 문자 주시면요, 제가 시간 될 때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제가 전화를 잘 받지는 못하는데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업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